자, 리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영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리스 채권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리스 채권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그때는 이자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리스 채권에 대한 손상 차손도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하면 이자 수익하고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을 동시에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운용 리스로 하는 경우에는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과 동시에 리스 자산, 즉 기초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리스 제공자가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X1년 초에 강원 리스가 기계장치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금융 리스 계약을 통해서 리스를 제공했죠. 그래서 강원 리스가 리스 제공자입니다. 리스 제공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과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리스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말 15만 원을 수취한다. 고정 리스료, 즉 정기 리스료가 15만 원입니다. 매년 말. 자, 리스 기간 종료 시점 후 5년 후 잔존 가치가 5만 540인데, 자, 주 원주가 이 중 3만 원을 보증하였다. 주 원주가 리스 이용자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3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보증 잔존 가치가 3만 원이죠. 자, 유효이자율, 즉 내재이자율이 10%로 조져 있습니다. 자, X1년 말에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가 5만 540원에서 3만 540원으로 감소하였다. 2만 원 감소했죠. 그래서 이 잔존 가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자, 리스 제공자인 주 강원 리스의 X1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십시오. 자,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간편법으로 봅시다. 자, 지금 이 현금 흐름이 리스 자산 공정가치 60만원만큼 최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60만원 유출이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기간이 5년이고, 자, 최초 X1년 초에 60만원 유출. 자, 이 문제에서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는데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 금액도 유출이죠. 그래서 요걸 합해서 리스 순투자로 가죠. 리스 순투자. 자, 매년 말 5년 동안 15만원 정기 리스료, 즉 고정 리스료가 유입되죠. 자, 그리고 5년 후 잔존 가치를 최초에 50540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정 잔존 가치는 3만원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리스 자산을 반환받는 조건이죠. 리스 자산의 소유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만큼 현금 유입이 미래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산을 반환받기 때문에 이게 보증이 얼마 되든 무보증 얼마 되든 관계없이 그냥 반환받는 자산의 잔존 가치 금액만큼 현금이 유입이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래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이라든지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이 그만큼의 현금이 유입되겠죠. 여기서는 리스 자산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반환 조건은 리스 자산 잔존 가치만큼 다시 현금 유입이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회수될 금액, 이게 리스 총 투자죠. 리스 총 투자. 내재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 총 투자를, 즉 미래의 현금 회수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리스 순투자와 같아지는 그런 할인율을 내재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내재이자율이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리스 총 투자를 10% 현가계수 이용해 가지고 현재 가치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리스 순투자액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같게 나오는데, 즉 이 부분은 사실 문제 풀 때 필요는 없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개념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표시를 해놨어요. 당연히 리스 총 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금액이 리스 순투자액과 같아져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사실 문제의 답만 구하는 것이라면 이 리스 순투자가 최초 리스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60만원 이 금액이 리스 X1년 최채권이기 때문에 리스 채권 기초금액의 내재이자율, 즉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이 X1년 이자 수익이고, 자, 그 다음에 X1년 말에 리스 채권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했는데, 즉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55,540원에서 33,540원으로 요게 30540으로 감소했잖아요. X1년 말에 이제 판단할 때, 이때 판단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2만원만큼 현금 유입이 감소될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리스 채권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2만원만큼을 감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 리스 채권은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이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고 상가고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당연히 봐야 됩니다. 리스 채권은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든지 기타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상가고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고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손상차손 금액을 구할 때 이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 2만원을 5,540원에서 30540으로 감소했죠. 2만원. 그래서 2만원 미래 현금흐름 감소액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즉 내재이자율로 할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X1년 말 시점에서 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미래 현금흐름 감소액 2만원을 지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는데 기간을 5기간이 아닌 4기간을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X1년 말 시점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미래 현금 흐름의 감소액 2만원을 유효이자율, 즉 내재이자율 10%로 할인하되 4기간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의 4기간 현가계수 10% 단일금액이죠. 매년 유입되는 게 아니라 X5년 말 한 번에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0.6830을 적용해 가지고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즉 내재이자율로 할인해서 그 현가계수를 적용해 봤을 때 13660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손상차손이고 그걸 빼서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응용 문제에 대비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자 수익에서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내재이자율로 할인했을 때의 금액, 손상차손을 빼면 답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답은 일단 4번이에요. 자, 큰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X1년 초 기초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 10%, 내재이자율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1. 자, 그 다음에 X1년 말 현금 흐름이 15만원이죠. 15만원을 빼면 X1년 말 리스 채권의 총 장부금액 나옵니다. 51만원. 자, 그런데 상가구 원가는 이때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가구 원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가구 원가는 잔여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죠. 그래서 X1년 말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잔여 현금 흐름은 X2년부터 시작해서 X2, 3, 4, 5, 15만원이 미래에 4번 들어오죠. 자, 그리고 손상이 발생해서 미래 잔존가치가 30540이기 때문에 잔여 현금 흐름이 요 15만원의 4번과 그 다음에 30540 한 번이죠. 그래서 15만원 4번과 30540 한 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15만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야죠. 상가구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로 할인하는데, 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연금효과계수 3.1699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후죠. 그래서 4년 현가계수 0.6830을 여기 미래의 X5년 말 예상되는 현금 흐름 3054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그래서 더하면 요 금액이 X1년 말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상가공가죠. 그래서 그 차익이 손상차손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2년 이자 수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주고 X2년 이자 수익 요런 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X2년 이자 수익은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상가구 원가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X2년 이자 수익은 496344 곱하기 10%에서 49,634원이 X2년 이자 수익이겠죠. 자, 만약에 X3년 이자 수익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3년 이자 수익을 요구하면, 자, 요 금액에 곱하기 1.1 빼기 15만원을 하면, 그게 X2년 말 총 장부 금액이에요. 자, X3년 이자 수익은, 그렇게 해서 계산한 X2년 말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이 X3년 이자 수익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야 각 연도의 이자 수익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손상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문제를 분석해 가서 연습을 해 가야지 응용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단지 이 문제만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단지 빠르게 구하는 게 그냥 능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X5년 말 잔여 금액이 이제 얼마 나와야겠어요? X1년 말에 손상이 발생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 3054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X5년 말 총 장부 금액 30540 나와야 맞겠죠? 30540. 그렇게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고.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게 지금 X1년 말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가 50540에서 30540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20540으로 감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540으로 감소했다면. 자, 이자 수익은 그대로고 손상차손이 바뀌겠죠? 손상차손은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인데, 지금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이 3만원은 리스 이용자가 보증했기 때문에 3만원만큼은 이 잔존가치가 3만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최소 미래 현금 유입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것만큼은 미래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게 무보증 잔존가치가 20540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무보증 잔존가치 감소액은 이 두 금액의 차액 3만원이 아니라 3만원까지만 감소하는 거죠. 3만원은 보증하는 거니까 리스 이용자가. 따라서 그때는 20540에다가 20540 55,540원하고 3만원과의 차익이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것만큼은 미래 현금 유입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가 3만원보다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손상차손 구할 때 3만원까지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손상차손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자 수익도, 손상차손이 달라지면 그 후에 이자 수익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념은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